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에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죠. 이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에 이어서 미국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도 이 승인을 허가를 받았는데요. 네. 우리 정부도 다음 주 아니면 이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에 이 도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 먹는 치료제가 빠르게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은 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네.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는 링거용이나 주사제로 되어 있어서 이 병원에서만 처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알약 형태로 된 치료제는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가 있죠. 네. 또 다른 이유는 이 효과에 있는데요. 이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이 팍스로비드를 먹으면 이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90%가량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런 치료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먹는 치료제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복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 정보를 읽어낼 때 그 사이에 끼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거나 차단을 해버리는 원리죠. 이렇게 되면 주로 이 바이러스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부 부작용 우려가 아직은 있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의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부터 전 세계에서 앞다퉈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코로나 종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최근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번지면서 이 돌파 감염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른바 슈퍼 면역력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 오리건대 연구팀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50여 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들을 이 가벼운 증상을 보인 돌파 감염자와 또 이 코로나19에 아예 걸리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혈액 샘플을 비교를 했더니 이 돌파 감염자들의 혈액 속의 항체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항체보다 1000% 정도 더 많았고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돌파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항체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 중화 능력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경우는 이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도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일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전문가는 이 연구의 핵심은 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백신을 맞아야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고 이 돌파 감염될 경우에는 더 좋은 면역 반응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연구진은 결국에는 이제 백신을 맞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군요. 네. 자,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렇게 이 오미크론 변이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확산을 하면서 이제는 3차를 넘어서 4차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3차 추가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4차 접종에 나섰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의료진에 대해서 4차 접종을 권고를 했는데요. 예. 이에 총리가 곧바로 이 접종 준비를 지시를 하면서 3차 백신을 맞고 4개월이 지난 대상자에게는 곧 이 4차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다른 나라들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을 위주로 이 4차 접종을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실제로 이 독일에서는 보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4차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영국도 이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증가에 이 4차 접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4개월에서 6개월을 주기로 잦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국민의 좀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이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보건당국이 이스라엘의 사례를 살펴본 뒤에 4차 접종의 안전성과 또 이 과학적 근거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요즘 SNS를 보면 부스터샷 다음에는 파이널샷이냐, 피니시샷이냐 이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올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글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방역 당국의 자세한 설명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저희가 이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다, 또 이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예측들을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기상청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미래 기후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우선 탄소 배출에는 4단계가 있는데 배출을 가장 많이 줄인 저탄소 단계와 또 이 현재 배출량을 유지하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남한의 60년 뒤 온도를 전망해 봤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 현재 전국의 평균 기온은 11.9도인데요.
20년 뒤에는 저탄소일 경우에는 13.5도, 고탄소일 경우는 14.8도로 오르고요. 60년 뒤가 되면 각각 14.2도, 18.2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저탄소일 때도 물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탄소일 때와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또 이 고탄소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계절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여름이 17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가 이 수도권 기준의 11배, 또 열대야 일수는 27배로 늘어납니다. 예. 이 반대로 겨울은 더 짧아지게 돼서 39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면 겨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만 온실가스 배출을 아주 크게 줄여서 207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한다면 아마도 21세기 후반쯤에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한 2.3도 정도 오르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계절의 특징이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점이었는데 그 계절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겠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이죠.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이 8만 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레너드 해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 이런 소식 들려드렸었는데 예. 아직 못 보신 분이라면 지금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이 레너드 해성은 연말까지 저녁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데요. 특히 오는 26일까지는 금성 아래를 해성이 통과하면서 긴 꼬리를 남기는 우주쇼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예. 이 레너드 해성은 이렇게 밝은 머리와 이 녹색빛을 내는 긴 꼬리가 특징인데요. 올해 발견된 해성의 밝기는 4에서 6등급 정도로 2021년 태양계를 방문한 해성 가운데서 가장 밝습니다. 현재 레너드 해성은 지구의 3,500만 킬로미터까지 아주 가깝게 왔다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데요. 아, 네. 주기가 8만 년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맨눈으로는 이 해성을 관찰할 수가 없고요. 해가 지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남서쪽 하늘을 보시면 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이 금성이거든요. 네. 이 금성의 왼쪽 아랫부분에서 이 레너드 해성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해성이 아니니까 네. 꼭 봐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